안녕하세요. 박수 치세요. 낯설어하지 말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최종 점검 요약 과정을 또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5주나 6주간 할 텐데 아마 5주 끝내기 힘들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 6주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한 그 정도 진행할 건데 일단 첫날이니까 조금 앞에 조금만 얘기해 줄게요. 뭐 할지. 우리가 이제 관계법규라는 거를 여러분하고 또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과정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 뭐 했냐면 기본서에 관계된 기본 이론을 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9, 10월에 봤던 거죠. 그다음에 11, 12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그렇죠? 문제집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커리큘럼 상으로 이제 우리가 최종 점검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요약집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는 사항을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정규 강의 중에 하나예요. 남아있는 게. 지금 1, 2번 과정을 듣지 않고 이제 3번 과정 지금부터 듣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부터 듣는 분들은 이 앞에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듣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좋은 방법은 사실은 기본서 이론 다 듣기 힘들면 요거를 보고선 예를 들으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 없는 분들은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을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만큼의 문제집을 사서 푸세요. 그 진도만큼. 이해돼요? 그래서 다 푸는 게 아니라 기출 위주로. 적어도 기출은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집도 아무것도 안 풀고 지금만 시정점검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간다면은 이거는 60을 넘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앞에 거부터 다 해왔으면은 시정점검 할 때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보면서 같이 암기하는 게 목적이에요. 시정점검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분들로 본다면 보면서 같이 암기하는 게 목적인 건데 지금 1, 2번 무시하고 3번부터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본이 없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거 진도 나가시면서 거기 맞춰서 문제집에 기출문제라도 그렇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출만 골라서 보는 것만이라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내용 커버도 되고 기출에 대한 어떤 내용도 감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계법규는요, 뭐 공단에서 이렇게 막 옛날 문제 프린트해서 보시면 안 돼요.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민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막 작년도에 지금 연초에 나왔던 기본서도 지금 고칠판인데 무슨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돼 있는 거를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니 관리공단에 가보니까 과거 기출 문제 프린팅이 가능해서 해봤는데 몇 개년치를 풀어야 되니 과한장한다. 안 된다고. 그렇죠? 거의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기출을 푸셔야지 다른 문제 기출 프린트에 푸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과거에 교전하시면 안 돼요. 관계법규는 특히나. 그죠? 가장 최신 걸로 봐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본서하고 문제집 과정을 다 들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할 때 그 해당 챕터에 문제 있죠. 다 풀었잖아 한 번씩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진도 나간 부분만큼. 많으면 기출만이라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최종 점검 수업을 할 때는 자료를 안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러지? 필수 지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최종 점검에다가 제가 필수 지문을 매주 복습 노트라는 내용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죠? 복습 노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내용 진행하다가 복습 노트 부분은 해당 부분 나올 때마다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주 정도 진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6장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보면 거의 한 40장씩 나갈 거니까 240지문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막 돌려봐도 괜찮을 거로 생각돼요. 제가 그렇게 고른 거니까 지문들을 거기 맞춰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원래 없던 건데 올해부터 제가 새로 신규 런칭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래서 약간 신규 런칭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정은 5주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5주에는 자신이 없어요. 아마 내용이 많아서 5주 끝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6주라고 일단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본다면 1, 2, 3주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4, 5, 6주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 3주 동안에 대한 부분은 뭐 하죠? 국토계획법하고 우리 기본소로 본다면 원권이죠.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정비법하고 그렇죠? 건축법. 요거를 세 가지 법을 1, 2, 3주에. 그렇죠? 국토계획법 보통 2주 하고요. 요거 이제 1주 동안 요거 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정규광해 할 때 정비법만 6시간 수업했거든. 그걸 반으로 줄여야 돼 지금. 그렇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4, 5, 6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 투건법 있죠. 뭐 부동산 가격공시법, 뭐 감정평가법, 국유재산법, 그렇죠, 여러분? 뭐 지적 관련된 부분들, 뭐 등기, 동산 채권담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하죠? 3주 동안 내용들을 진행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수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마 3월 첫째 주나 그때쯤에 2주간 걸쳐가지고 이제 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이죠. 네 번째 아이템으로 모강반으로 모의고사 보너스 강의하는 거죠. 2회분 해가지고 뭐하죠? 80문제. 그렇죠. 40문제씩 맞아. 이게 문제 특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4회까지 모강반 2회 해가지고 80문제 보게 되면 이제 수업 진도는 모두 끝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남은 게 지금 세 번째 보는 거고 네 번째까지 하면 끝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은 지금 네 번째 건 3월 첫째, 둘째 주 예상하고 있거든요. 확정적 공고 나면 공고하실 거고 사무실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세 번의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현재 2회까지 나와 있고요. 그렇죠? 모의고사가 그래서 3회분의 모의고사를 봐요. 2월 둘째 주인가 3회를 볼 겁니다. 그러면 3회분의 모의고사가 이것만 따져봐도 몇 문제죠? 120문제예요. 4, 30이니까 뭐라고요? 120문제. 그럼 결론적으로 마무리할 때 우리가 뭐다? 돌려보면서 확인해야 될 교재는 뭐냐면 요거 모강반 2회분 80문제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3회분 120문제하고 그렇죠? 이거 몇 문제? 200문제죠. 그죠? 우리가 문제집에 있는 그 많은 문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해석용검 할 때 진도 맞춰서 기출 정도 많이 해도 보면 훌륭한 거고 복습할 때. 그리고 나중에 3월달 남은 기간 있잖아요. 3월달 남은 기간 4월 시험 전까지 우리가 확인할 때 요거 그죠? 요거 2회분하고 요거 3회분 모의고사 총 몇 개? 200문제. 이거라도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요거 복습노트 지문 증거 요거 한번 필수로 읽어보시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복규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세이브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더 얘기해요.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은 최종 점검 수업 들으면서 문제집의 기출 파트만 풀어보면서 같이 복습하자. 지금 할 얘기.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되죠? 모강반 2회 80문제 2회분하고 그동안 모의고사 본 거 3회분 120문제하고 200문제 요거를 3월달 하고 4월 시험 전까지 무한반복 하시면서 필수 지문은 서비스로 한 달에 한 번씩 돌려보는 거죠.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1차 공부에 대한 방법을 보시면 요일별 과목을 바꾸시면 안 돼요. 섞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요일별 과목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뭐 관계목표인데 뭐 수업 빠지고 회계가 된다든가 뭐 회계날인데 관계법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요일을 지키는 게 1차는 되게 중요해요. 따지고 본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와야 돼요. 적어도.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쫙 연결해 보는 거 비추천입니다. 다 까먹어요. 처음에 것들. 그렇죠? 1차는 좀 달라요, 2차하고는. 그래서 요일별 과목 지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았죠?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관련된 거 첫날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뭐다? 요거 최종 점검 요약집 과정 내용들 진행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질문하셔가지고 한 방에 정리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죠? 하지만 관계복규 적당히 해서 이제는 7, 80점 안 나와요. 그렇죠? 어영부영하면은 60 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뭉쳐져 있는 요약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건 같은 거 지금
국토계획법하고 정비법, 건축법은 제가 기본 때부터 드렸던 그림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 자료하고 지금 요약집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 자료 나눠드린 거하고 요약집하고 같이 볼 거니까 1, 2, 3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하십니다. 아마 요거 자료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용 보시면 됐고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국토계획법을 한 2주 정도에 끝내야 돼요. 그렇죠? 2주도 안 돼서 끝나야 됩니다. 아마 오늘 6시간 수업하고 다음 주에 한 4시간 정도 해서 10시간쯤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2시간 하고 그 다음 주 6시간, 8시간, 4시간씩 해서 정비랑 건축 끝내야 됩니다. 내 말들 이해하셨죠? 오늘은 아마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면 도시계획설에 대한 부분에 용어까지는 보려고 하고요. 그렇죠? 이 내용 보는데 일단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가 쫙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일단 그림 자료 좀 펴보실래요? 봅니다. 일단 순서는요. 그림 자료 보고 쫙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요약자 한번 확인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해당 챕터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복습 노트 1학습 준 거 있죠? 필수 질문. 그거 한 번 더 가로 메꿔 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사이즈당 되니까 지금 시작한 거니까 눈 좀 뜨시고 눈 좀 뜨세요. 오늘은 많이 나오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자꾸 결석하고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석하면은 정말 때우기 힘들어요. 우리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100일 남았나? 100일, 2, 3, 4. 100일도 안 남았구나. 그렇죠? 한 70일 남았어요, 그러면? 80일, 60일? 계산해볼게, 나 앉아가지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봐볼게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원래 공법이라는 범주 자체가 규제하기 위한 법을 보통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행정청이 우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뭐 하기 위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공법이라는 거는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그 규제를 위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부동산에 어떤 규제가 있어서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토지라는 걸 감정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토지 규제가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번 그 현직 평가사들이 하는 말이 이 법 좀 열심히 해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모르면 감정평가 오면 못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가장 규제의 근원이고 근거거든 이게. 베이스고. 그렇죠? 그럼 봐요. 맨날 얘기하는 거 공법은 규제하는 건데 내용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다. 그럼 뭐라고 하자?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열세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대략 30%가량이 전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0% 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3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평가에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항상 계획이 나오면 제가 기본 이론 문제집부터 뭘 강조했죠?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건가? 이걸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쓰지 마시고 제가 사진 몇 장 보고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도권의 일대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내용 등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뉴스 보고 날 때 이제 서울시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남부 쪽에 부천 쪽에 뭐 이렇게 광명, 뭐 의왕, 과천 위에 그렇죠? 성남, 하남, 구리 안쪽으로 의정부, 뭐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 가운데 흘러가는 게 뭐죠? 이게 한강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뭐가 있죠? 이렇게 한강대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라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울시란 뭐다? 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해. 그럼 이렇게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의 부동산을 뭐 하게 된다?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라는 걸 뭐다? 계획해. 한 번 얘기하죠. 도시란 말이 난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라고 난 뭐라고 이해하자고요?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라고 이해하세요. 계획은 뭐다? 규제. 그러면 도시계획이 뭐예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뭐야? 도시계획이에요. 그럼 그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규제할 거냐? 그래서 통제해가지고 쭉쭉 뻗은 길도 만들고 아파트 단지도 만들고 나무만 심어줘서 규제는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니까 현재 서울시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는 넓어요? 대땅 넓어요? 대땅 넓고 큰 도시예요. 인구 여러분 지금 서울시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엊그제 검색해봤는데 943만이더라고요. 서울시 인구가. 원래 2013년도에 1,0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집값이 막 오르면서 많이 나갔어요. 경기도 쪽으로. 근데 경기도에도 못 버티고 이제 충남이나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집값의 앙증이 인구의 유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도시에서 그럼 한꺼번에 도시를 계획하는 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그 도시에 스케치하는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그 도시에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 시작. 도시 기본 계획. 그 도시에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기본 계획에 뭐다?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뭐 하는 거?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도시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겠죠. 도시 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기본적인 틀을 짜주는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 거기에 지침을 받아서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건 도시 관리 계획.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 만드는 계획은 두 가지인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다. 서울을 돌고 있는 여러 도시에 걸쳐서 뭐 고양시, 인천시, 구리, 하남, 성남, 과천 등등 좀 더 넓게 서울 제2 외곽순환도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도로를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란 말을 써요.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 라인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해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뭐다? 정해지고 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린 뭐라 하냐면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꾸 얘기합니다만 절대 이거 도시계획 아니에요. 이건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해봐. 광역도시하고 숨 쉬어봐. 시작. 광역도시 계획. 이거예요. 도시계획하고는 달라요. 도시계획은 어디야? 서울시란 관할구역. 검은색. 그죠? 광역도시계획은 뭐야? 광역계획권에. 항상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해라. 뭐?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는지. 뭐라고요?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계획의 기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 만든다? 집중. 광역계획권에. 파란색. 그럼 광역계획권이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광역도시 계획도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정해졌을 때입니다. 검은색.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 뭐 하죠? 우리가 도시에 대해 계획을 만든다. 그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기본계획은 뭐 하는 거? 스케치하는 거. 관리계획은 거기에 본그림 그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 모두 있다. 우리가 전국 단위의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MB정부에서 4대강 보, 한강, 영산강, 금강, 등등등 4대강 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 대규모 정비 사업을 했죠. 국가계획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국가계획이 있다면 아래 만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그런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강이 서울을 지나가는데 4대강보 국가계획을 무시하고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이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기본 원칙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원칙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 부합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 계획 우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요 정도라고 한다면 반포대교 옆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어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서초동 일대에다가. 그러면 서초동 일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뭐 신동아, 뭐 삼창가 뭐 등등 거기 뭐 경남 아파트인가 더해가지고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엊그제도 종로 갈 때 보니까 뭐 거의 다 졌더라고. 그렇죠? 지금 시가는 평당 1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33평인데 35억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신경 질러. 어쨌건 그러면 그 서초동은 서울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그 서울시의 일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럴 때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봐요. 계획의 주의 봤을 때 봐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봐. 이렇게 해봐. 국가계획, 국가계획 해봐 한번. 그 다음에 광역계획 꺼내.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서울시 일부의 지구단위계획.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획의 기본적인 지위고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봐봐. 사진 보여줄게. 일단 계속 봐봐요. 뭐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넘어가시면 봐봐. 일단 이 서울시 안에 기본계획이 이게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인 예정에나 작용을 합니다만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해요. 이게 도시 기본계획이죠. 그리고 주의할 게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도시계획이 나오면 이게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도시계획이 나오면 뭐다? 이게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뭐가 될까요? 서울시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얻다가 어느 정도의 인구를 배분할지 이런 대략적인 도시의 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신림동 일대니까 사당 뭐하죠?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따지고 본다면. 그죠? 이런 곳에 대한 부분. 여기가 뭐 강남 쪽. 여기 뭐 상계 미아, 노원 쪽. 이런 쪽. 그렇죠? 이런 식으로 4대 생활권, 구중생활권 이래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기본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춰 도시 만들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번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오세훈 시장님 취임한 다음에 4+1에 대한 기본추 조성을 한다고 이제 기본계획 안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뭐라고 하죠? 국가 중심축, 역사문화 관광축, 남북 녹지축, 복합 문화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상업축 이런 식으로 기본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관을 만들었던 거예요. 도시 기본계획은 뭐다? 서울시의 스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에 기초해서 뭐하죠?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뭘 만들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뭐야 이거? 됐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길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용에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무엇을 규제하는가? 그럼 이것의 포인트는 뭐다? 관리. 일단 쫙 설명한 다음에 그림책 볼게요.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요약집도 확인해 줄 겁니다. 그럼 일단 봅시다. 대표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이거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지 않으면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죠. 봐봐요. 도시계획시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로 같은 거를 계획으로 규제해서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됐다면 도시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데를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을 쓰는 거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거를 무엇으로 계획하는 거라고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획대로 설치하는 거죠.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요. 그럼 또 하나, 요 동네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아니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불러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뭐하죠? 토지구획을 새롭게 정리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뭘 진행하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작. 그럼 봐요. 지금 뭐 보고 있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무엇을 규제하고자 하는가?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해서 밑에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이라는 걸 진행하자. 계획해서. 그 다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자. 강서 마곡지구 송파 위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초동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정비사업.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사업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칭한다? 해봐봐.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이라 해서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이라서 몇 가지?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또 하나.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그럼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관리계획은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죠. 서초동 일대에 레미안 원베일을 짓기 위해서 뭐하죠? 등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 일부에만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 사업 말고도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계획하는 게 있다. 도시계획 사업은 말고도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규제하는 게 있다. 우리 서울시에 댕겨보면 어떤 토지는 아파트만 지어져 있고 어떤 토지는 나무만 심어져 있고 어떤 토지는 공장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했을까요? 뭔가 규제가 있을까요? 이게 용도지역제예요. 뭐라 한다? 용도지역. 토지마다의 용도지역을 정합니다. 뭐라고요? 토지마다의 뭘 정한다? 용도지역을 정해서 여기는 도시지역이군요.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니까 건물 짓고 이용하세요. 여기는 관리지역이거든요. 무슨 용도인지 애매하니까 일단 관리합시다. 여기 농림지역이네요. 농사지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개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4개의 용도지역을 정합니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설마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이 유명한 용도지역송을. 뭐라고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토지이용 규제. 뭘로 계획한다?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뭐가 된다? 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하고, 됐죠? 그 다음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구역을 정하게 된다. 이게 지역 지구 구역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중복되지 않는 건 오로지 지역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중복 규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 그림책에는 9페이지 왼쪽 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여기 지금 제가 초반부에 시간이 없지만 전반 또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이걸 안 해드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번 더 모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국토계획법의 거의 80%예요. 이게.
그럼 요 동그라미 뭐 박스 그림 하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또 따로 배워요. 이건 또 정비법에서 네 문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개발 사업도 배워야 되는데 평가사는 아직 도시개발법은 시험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은 도시개발법에 따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개발법은 이제 여러분 2차 가서 개별법률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쵸? 등등등. 어쨌건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 내용을 아는 게 거의 뭐 국토계획 관련 부분의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시관리 계획을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고자 하는 거.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에서 일단 그러면 보시면 봅시다. 그림책에 몇 가지 확인해 보죠. 그림책에 보시면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라는 것을 한꺼번에 계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토를 도시 단위로 계획을 합니다.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서 도시의 계획을 만들죠. 그럼 전국의 모든 도시가 합쳐지면 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은 국토계획이지만 실제는 뭐다? 도시 단위로 계획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위가. 그럼 일단 도시의 계획이라는 거는 뭐랑 뭐로 구분된다고 금방 얘기했죠? 도시는 서울시는 크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을 하게 돼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럼 여기서 도시의 기본계획은 뭘 얘기하는 거야?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거지. 기본계획이니까. 그 다음 이거 기초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구체적 규제를 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계획 두 가지 종류. 아까 제가 사진 보면서 얘기해 줬었죠. 그리고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관계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얘기했던 거 용도 지역을 정하고 지구를 정하자. 용도 구역을 정하는데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였다? 봐봐.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입이다. 뭐라고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입이다 이랬죠. 그 다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죠? 신도시 만드는 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 그렇죠? 이걸 배우는 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만든다면 봐봐요.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광역시설. 그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한 광역시설인 거고, 봐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건 뭐야? 도시계획설인 거예요. 똑같은 기반시설이어도 어떤 절차를 밟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한 건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계획하여 결정한 거면 도시계획시설. 달라지는 거죠. 그럼 봐요. 광역시설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KTX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 걸려있는 것이 되겠죠.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고 한다면 뭐부터 하자?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다. 요거 나올 때 절대 주의하실 거. 광역도시 계획은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면 안 돼요. 관할구역은 서울시예요. 서울시 관할구역, 도시계획이죠. 이건 광역계획권이라고 나와야 돼요. 항상 명심하세요. 계획의 문제가 나오면 꼭 뭐를 봐라? 어디에 만드는가.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려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알았죠? 그럼 봐봐요. 서울시 관할구역에 대해 만드는 계획은 뭐죠?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만드는 계획은 도시계획.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뭐다?
광역도시 계획. 그리고 맨 위에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걸 국가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그 계획의 지위를 본다. 왼쪽에 뭐는 광역도시계획, 뭐는 도시계획은 어디에? 국가계획에 부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 앞섭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 도시군 계획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에 다 기본이 됩니다. 도시계획이 기준인 거예요. 도시계획 따라서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뭐다? 기준이다. 시작. 도시계획이 뭐다? 기준이다. 도시계획이 엉망이 돼버리면 다른 법의 토지 이용개발 보존계획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다가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에 부합해줘야 되고, 다름은 뭐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문별 계획, 교통부문, 수자원 부문, 부문별 계획을 만들면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줘야 된다. 우리 평가사 문제 요거 잘 나와요. 4번 요즘 잘 나옵니다. 부문별 계획, 교통, 부문, 수자원, 부문,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기본 틀이고 베이스인 모,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건 2번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부문별 계획. 굳이 여기 목차 하나에 집어넣다라고 한다면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 관리계획 사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사이에 부문별 계획이 있는 거야. 굳이 말하면.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하라 이 얘기지. 부문별 계획은. 관리계획 부합이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나왔던 게 한 2번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체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의 용어가 나오게 되겠죠.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 이게 어디 일부라는 거야? 서울시의 일부. 서울시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도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뭐 송파 위례에 신도시를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 서초동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지구단위 계획. 일부에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게 되면 뭐를 이해하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절차가 간소화돼요. 왜? 일부에 만드는 계획에 불과하니까. 절차가 간소하겠죠. 특례도 많고. 그렇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특례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돼. 절차 간소화 등 같은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밑에 본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도 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그러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건 용도 지역. 됐습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건 뭐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지구.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건 구역.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교재는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 까먹어요, 확실히. 액자 형태로 사진 파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복안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처음 들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안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반시설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된 걸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하자.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구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뭐라고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3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류부터 또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종류는 기본 암기사항이에요.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이라고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일단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과 보건위생과 환경기초의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뭘 물어볼까요? 기반시설 종류와 그 연결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대표적인 거 뒤에 가면 또 볼 테지만 도로, 철도, 궤도, 항만, 공항, 자동 차량검사, 면허시설 이런 거 교통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거. 그 다음 수도, 전기, 가스, 공동구. 도로 밑에 둥그런 관 묻어놓고 전기, 전화, 가스 같은 거 배관 매립하는 거. 공동구.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은 뭐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위생시설. 시작.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도종. 동물마저도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게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알겠습니까? 장도종 보건위생시설. 뭐라고요?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환경기초 뭐가 돼 있어요? 하수도 같은 거. 하수도는 보건위생이다. OX. X. 왜?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으니까 보건위생이 아니라 환경기초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빗물 저장 이용시설도 환경기초. 대표적인 폐차장. 이거 교통시설 아니고 환경기초. 폐차장은 폐차돼서 교통이 안 생겨요. 환경오염 문제만 생기는 것이지.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시설 중에 체계적 설치한다면 뭐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됐다면 뭐야? 그게 도시계획서. 봐봐. 이게 뭐야? 기반시설이야. 해봐봐.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하여 결정된 건 도시계획설이야. 오는 게 넓어? 기반시설이 넓은 거야.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하여 결정한 게 뭐야? 도시계획설이야. 항상 포함 관계를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떠올려봐.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 계획하여 결정했다. 이걸 도시계획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얼굴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몇 명 빼고. 그런데 꼭 보면 국토계획 할 때만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 나머지는 시험 안 봐?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이번이라도 좀 그러지 말아요. 두 팔 좀 틀어봐. 무섭네? 이렇게 해봐요. 목 돌리고. 아침에 오다가 라디오 들었는데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남성과 여성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이 사망한 성이 뭔지 알아요? 남성이래요. 더 많이 죽었대.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몸의 체형이 X에 많이 붙어 있대요. 근데 여자는 X가 2개잖아요. XX. 그러니까 2배를 많이 사는 거죠. 남자는 XY잖아.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이럴 때 또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어쨌든 그래서 남성이 많이 죽었답니다. 신기하지. 남자들은 또 왜 담배도 많이 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다 피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에 대한 부분이 결정됐으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사업을 하죠. 이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하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흐름과 책임 못 외우면 점수 절대로 안 나와요. 요즘에 평가사도 중개사처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1차지만 우리는요. 그렇죠? 조금씩 좀 흐름 파악하면서 외워야 돼. 그냥 외워서는 절대 60 못 넘어. 이제는 안 돼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고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 아까 기억나죠?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 3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죠. 뭐 말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아까 사진 보여줬던 거. 그렇죠? 서울시 안에서 계획한 사업,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 뭐 좀 물어볼게요. 주택법에 눈 뜨면 대지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없잖아. 택지개발 촉진법의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아니에요. 우리 법의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죠.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가봅시다. 요거는 또 얘기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일단 봐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란 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규제하겠죠, 부동산을. 근데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뭐다?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뭐가 있어요? 정비 사업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했다? 요 위에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두 만들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도 만들었어요. 도로 얼마나 만들지, 어느 정도 기반에서 설치할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거라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거라면 개발행위 한다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별로 없어요. 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건물 건축의 개발행위니까 난개발 염려가 없겠죠. 계획대로 규제해서 도로 만들고 나무 심을 테니까. 하지만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는 아무래도 도로도 안 넓히고 나무도 별로 심지 않고 하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져요. 뭐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면.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면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껌껌이 뭐하게 된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바빠도 이건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뒷내용을 날아갈 수 있어. 그렇죠? 한 번 더.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는 뭐다? 오른쪽 맨 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 뭐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개발의 허가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요. 개발 허가 받을까요? 안 받아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라면 난개발 방지를 뭘 받자? 허가를 받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개발의 허가를 받는데 문제는 A의 말은 이거죠. 알았어. 도로 넓힐게. 나무 심고. 그러면 얼마나 도로 넓히고 얼마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야? 궁금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너는 내가 아는 놈이니까 조금만 해.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많이 해. 이러면 돼, 안 돼? 평등하지 않잖아. 분쟁이 생기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별 20개고요. 성장관리 계획은 이번 34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완전 중요합니다. 성장관리 계획. 뭐라고 이해하면 좋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개발행위 뭐다? 허가의 뭐라고 이해하자?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해봐봐요.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이 뭐라고 이해하면 좋다? 이게 바로 성장관리 계획인 거예요. 굳이 말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지구 단위 계획의 동생뻘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만큼 빡시지는 않다.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한 뭔가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성장관리 계획이다. 그럼 어느 정도 기반시설 배치할지, 그렇죠? 건폐 용적률 등등등 이런 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게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 정의 나올 때 가장 많이 속이는 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수립한 걸 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개발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할까봐 나오는 목적성 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른쪽 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할까봐 기반시설 설치 등을 강요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위한 목적성 구역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 거죠. 절대 오해하지 말 건 성장 관리 계획 및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절대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중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답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성장관리 계획구역 및 성장관리 계획,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거는 뭐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사건이라는 얘기지. 제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기본 구조부터 먼저 이해해 보시고 내용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나누지 못하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럼 봐봐요. 마무리 오른쪽 위. 그러면 내용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의의는 뭐라고 나온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허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말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 절대 도시관리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 두 가지가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면? 곤란하다면, 그렇죠? 곤란하다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넓히기가 곤란하니까 갑이라는 자는 이에 대한 부분에 뭐다? 건물을 조그맣게 짓도록 통제를 받아요. 강화하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못 넓히니까 건물도 작게 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한번 말이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뭐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건 도시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도로 등의 설치가 만약에 뭐하다면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 가능하다면 을 일한 자한테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야 도로 만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 설치 비용 좀 부담해라. 너 개발이익 먹었잖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뭐랑 겹칠 수는 없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겹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용적률이 반토막 났는데 돈까지 내라 한다면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러면 또 헌법에 어긋나니 뭐니 말이 많아지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지역에 대해서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뭐에 대해서? 외의지역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모든 기반시설을 다 돈 걷어 한다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반시설 뭐라 했어요? 도공록,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9페이지 가운데 위에 있는 교공유공 방법안의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한단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공록, 학교, 수업회인데 뭘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의 학교. 한마디로 뭐야? 대학을 제외해요. 대학교를 어떻게 개발이익 환수에 만듭니까?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거를 돈 걷어야? 그럼 철도는
GTX-C만 3조 5천억이야. 이걸 동고도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지. 최소한의 기반이 있어요.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딱 7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어지겠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기본 2페이지를 모르면 뒤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초석입니다. 국토계획 보기 위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요. 12페이지 잠깐 펴봐요. 12페이지 잠깐. 이게 봐. 이게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도시관리계획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그죠? 12페이지 펴봐 일단.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그럼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고자 하는 거. 우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도시는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우리 국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유로 우리는 항고, 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계획이 실효화, 발효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 있고, 이런 계획 좀 만들어주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는 바같이 봐요. 정비사업 같은 거 진행하고,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도 서울시 일부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됐죠? 그 다음 신도시 만드는 뭐다? 개발 사업도 하고, 도시계획서 설치를 위한 뭐다? 사업도 하고, 이걸 한꺼번에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지. 도시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 3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우리가 6개월 수업 듣고 기억나는 거 이거 하나잖아. 그렇죠?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지금 정비법 얘기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렇죠? 우리 이번에 최종점검 들으면서 같이 외우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써야 돼. 그만 자고. 이제 그만 자. 많이 잤잖아. 6개월 잤으면 그동안. 그렇죠? 이제 그만 자야 돼. 지금 이제 이거 지금까지 자버린 방법 없어. 그 다음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해? 지구를 정해. 지구는 뭐라 했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 때문에.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흑백으로 보는 분들 안 보이니까 체크하세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게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을 정하는데,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입이다.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조만간 명절도 오는데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통은 제수씨는 열심히 상차리나 못 먹잖아요. 나중에 찌끄러기만 먹고. 그쵸?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재수 씨는 안 하더라고요. 내 우리 와이프가 재수 씨인데 내가 막내니까 어쨌든 오해기 내가 며느리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 알아준 거 일일 학습 몇 개 좀 확인하고 쉴게요.
갑니다. 첫 번째 봅시다. 1회차 1일 학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 좀 하고 나서 요거 확인 1일 학습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새롭게 런칭한 스토리입니다. 최종 점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항상 우리가 요거 나올 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문장이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돼요. 일단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하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하니까 뭐라 불러 얘를? 광역시설이라 부르죠. 열심히 안 적어도 돼. 맨 뒤에 답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해했겠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뭘 정하죠? 광역계획권.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 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계획이 나올 땐 어디에 계획을 만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광역시설, 그 다음 광역계획권,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그렇죠? 광역시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인 거죠. 라인 잡아서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인데 관할 서울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오죠. 도시군 계획. 그럼 물어봐요. 도시군 계획은 어디 만들어? 서울시라는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잖아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 그럼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근데 주의할 거.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왜? 광역시에서 도시계획 만들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따로 도시계획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요 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가평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시 안에 군은 따로 계획 만들 필요 없어요. 광역시가 만드니까.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광역시 관할구역을 군을 제외한다. 다른 말로 관할구역.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이 서울시인 거죠. 관할구역. 아까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여기는 관할구역에. 관할서울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계획으로서 도시군 계획에는 뭐랑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시작.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분하겠죠. 그럼 그 중에서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 만들지? 단어 나오면 뭐부터 봐라? 관할구역이란 말. 기본계획에서 관할구역에 대화야. 서울 관할구역.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8페이지에 있던 거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으로서. 뭐하죠? 뭐에?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것에 수립의 지침이 되죠. 뭐에?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은 뭐다?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에 대한 거 완전 중요하죠. 완전 중요합니다. 관리계획.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렇죠. 그럴 때 아까 8페이지 오른쪽에 있던 1, 2, 3, 4, 5, 6 그대로입니다. 이게 12페이지 그림인 거고. 이해가셨죠? 첫 번째 봅시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봐봐. 제, 수, 시, 도, 입이죠.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입이니까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용도 구역에 빵꾸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무엇의 설치 정비 계량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 신도시 만드는 뭐야? 도시개발사업과 노불량 건축물 계량 무슨 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얘기한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12페이지 그림 떠올려봐. 알겠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서울시 일부 서초동 정비사업구역이 있다.
그러면 1부에 만드는 계획은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용도구역으로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해지면 마찬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을 만들지. 그 말 기억나죠? 5번하고 6번은 뭐다? 5, 6번은 행위 제한 내용까지 직접 계획한다. 5번, 6번은 뭐라고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까지 직접 계획을 하고, 여기 뭐다? 1번, 2번에 용도 지역하고 지구, 구역 뭐라고 나와? 이건요 지정 변경이라고만 돼 있지 뒷말이 없잖아요. 1, 2번은 뭐다? 행위 제한까지 직접 계획하진 않아요. 지정 변경만 계획하죠. 하지만 5, 6번은 뭐예요? 지정 변경뿐만이 아니라 행위 제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도 직접 도시관리 계획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1, 2번은 뭐라고만 나와? 지정 변경이라고만 나오거든. 그래서 5, 6번은 뭐가 돼? 지정 변경에다가 행위 제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요.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나 행위 제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은 그렇지 않다. X. 지구 단위 계획까지도 도시관리 계획한다. 다시 물어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및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X. 용도 지역은 지정 변경만 계획하지 행위 제한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따로 정해진 별도의 표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거 매번 설명드리는 거. 이제는 뭐 사소하게 보지 마시고 지문 하나하나를 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뒷지문도 같이 이해가 됩니다. 마저 풉시다. 6번입니다. 그 용어 정의 중에서 뭐다? 용도 지역이 뭐냐는 거죠. 알아봐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을 모함으로써, 그치,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뭘로? 도시 기본계획이야, 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점을 말합니다. 맨날 아는 것 같은데 빵꾸를 뚫어놓으니까 막상 쓰기 힘들지. 그지? 이게 빵꾸 맺고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빵꾸 노트라고 이해하시면 돼. 앞으로 60 동안 줄 거. 이것만 잘 봐도 나는 50은 나온다고 봐. 이것만 잘 봐도. 농담이 아니라. 장담은 못해. 그렇죠? 이거 보면 안 돼. 그럼 안 줄 거야. 수업을 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오해객들. 그 다음에 6번. 9페이지 가운데.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죠? 6번 9페이지 가운데.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이라고 나오죠? 그 중에서 하천 유수지는 뭐가 될까? 방보한의 방. 방제시설. 방제시설. 그 다음 하수도, 폐차장, 빗물 저장 이용소는 뭐다? 환경, 기초시설. 그렇죠? 하수도. 그 다음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뭐다? 공간시설. 이거 정말 퍼펙트하게 외워야 돼요. 오늘 나간 지문 다 별표야. 완전 달달달 외워야 돼.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뭐 어디 별표 할 데가 없어. 다 하면 별표 다 해야 되거든. 다 별표야 그냥. 이해 가셨죠? 그래서 기반시설 좀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했대. 봐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결정했다면 이게 뭐야? 도시계획시설. 9페이지 가운데 밑에.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리고 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하는 뭐라 하죠? 시설사업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라는 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이걸 설치하는 사업이 뭐야?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지.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알겠습니까? 외계들. 그다음 8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9페이지 왼쪽 위. 지구단위 계획.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란 어디라고요? 도시군 계획 소립대상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하여. 일부.
그죠? 서울시 일부죠.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를 수립하는 뭐다? 이것도 도시 관리 계획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 거야. 뭐라고?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 관리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인 거지. 됐고요. 게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문제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 예상된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거야, 용이한 거야? 곤란한 거지. 얼마 전 기출에 용이하다고 나왔어. 쉽다고. 그렇죠? 곤란하면 뭐 하자? 강화하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키워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절대 뭐가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아니야 이거는. 알았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9페이지. 딴 데 보지 마시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외의 지역이야?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라고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 외의죠. 9페이지. 보면서 봐, 보면서. 그래야 뭔지 알지. 9페이지 오른쪽 위.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뭐다? 도로, 공원, 녹지, 도공록, 학교, 수화폐를 설치하기 위한 걸 뭐라 한다고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죠. 다만 뭐는 안 되죠? 고등교육법의 학교. 대학 얘기하는 거야.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뭐 하죠? 제외한다. 우리 지금 2번 나왔어 이거. 대학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고등교육법의 학교 제외. 도공록, 학교, 수화폐, 대학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이야. 도공록, 학교, 수화폐 중에서는. 알겠어요? 연결도로, 진입도 다 포함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 그 다음 계획의 지위를 봤을 때 봐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8페이지 왼쪽 맨 위. 8페이지 왼쪽 맨 위.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뭐다?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근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뭐하죠? 뭐가 앞서?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상위 계획 우선. 8페이지 왼쪽 맨 위에서 얘기해 줬었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에는 뭐가 앞서? 위에 있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됐나요? 이래서 우리가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하라. 제가 8페이지, 9페이지 관련된 거 얘기한 거 관련 필수 질문 쫙 정리해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